안녕하세요. 나무소리입니다. 제너릭 이해하기 그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제너릭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제너릭의 변성에 대한 특성과 그리고 와일드카드, 여러분들께서 이 제너릭 표현, 즉 문법을 보셨을 때 가장 어려워하실 부분들, 그 부분이 바로 와일드카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와일드카드가 무엇인지, 그리고 제너릭 메소드를 정의하는 방법,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제너릭에서 이름만 봤을 때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변성, 지금 보시는 공변성, 그 다음에 반공변성, 그리고 이 불공변성이라는 게 뭘까, 이제 이 부분을 설명드릴 텐데, 여러분들께서 자바의 객체 간의 캐스팅을 이해하고 계시다면 이 내용은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다만 이 명칭이 조금 어려워서 헷갈릴 수는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객체 간의 캐스팅, 업 캐스팅과 다운 캐스팅을 잘 이해하고 계시다면 이 공변, 반공변, 불공변의 의미는 명확하게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면, 자, 이 페어런츠라는 클래스와 child라는 클래스가 상속 관계에 있어요. 이렇게 상속 관계에 있을 때 공변의 의미는 우리가 객체 간의 캐스팅에서 업 캐스팅과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상속 관계일 때 자식 클래스가 부모의 모습을 띌 수 있다, 이 개념이고요. 자, 반공변은 그 반대의 의미, 바로 다운 캐스팅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을 의미하고요. 이 불공변에 대한 의미는 이 캐스팅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캐스팅 없이, 그러니까 다른 타입으로 본다. 캐스팅이 이루어지지 않고 서로 다른 타입으로 바라본다라는 의미로 불공변을 이해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이 제네릭을 할 때 이 제네릭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특정 클래스가 다른 객체를 포함하려고 할 때 그 포함하는 객체의 타입을 이 타입 파라미터로 지정해서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클래스가 특정 클래스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가 특정 클래스를 포함하는 객체들을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배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와 같은 컬렉션이 있을 수 있죠. 그 중에서 제네릭이 적용됐을 때 자바는 이 공변과 반공변을 지원하는지 아니면 불공변인지 이 내용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오른쪽에 이 코드를 보시면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자, 오브젝트라는 이 오브젝트의 배열 타입에 이 선언을 했을 때 이걸 생성하는 시점에서 스트링 객체로 인스턴스화를 했어요. 아무 이 문제가 안 생기고 이상 없이 생성이 되고, 이 해당 오브젝트라는 이 배열에는 스트링 객체를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넣을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이와 같은 선언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공변성이 적용되어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공변성이 적용된다라면 대부분 다시 다운 캐스팅을 하는 반공변도 적용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성질을 공변과 반공변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하셔야 할 점이, 만약에 자, 이 부분들이 제네릭으로 표현된,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 리스트를 선언했어요. 그리고 이 리스트에는 오브젝트 타입의 객체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제네릭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리스트라는 변수로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그랬을 때 우리가 리스트 객체를 생성하고 여기서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것은 이 제네릭이에요. 오브젝트는 자바에서 최상위 클래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스트링 객체가 클래스가 상속을 하고 있는 형태인 거죠. 그랬을 때 이와 같은 객체의 인스턴스의 생성은 안 된다. 그게 바로 불공변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제네릭의 타입 파라미터 간에는 상속 관계에 있을 때 업캐스팅 혹은 다운캐스팅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요. 자, 제네릭을 사용할 때 저희가 타입 파라미터를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타입 파라미터 간에는 상속 관계가 전혀
의미가 없다라는 의미. 그게 바로 불공변성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바에서는 이 제너릭의 타입 파라미터에 대한 공변을 허용하고 있지 않아요. 자, 그에 따른 프로그램상에서 유연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겠죠. 그것 때문에 추가된 문법이 바로 와일드카드 문법인데요. 그 부분은 다음 교재를 보시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릭의 타입 파라미터는 이 교재에서 보시는 것처럼 단 하나의 타입만 허용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즉 제너릭 타입의 타입 파라미터가 상속 관계에 있던 그렇지 않던 무조건 하나의 타입만 들어오게 되고요. 그래서 그 타입과 다를 경우에는 객체 인스턴스가 되지 않아요. 그게 자바의 기본적인 문법의 법칙인데요. 자, 이랬을 때 문제점이 생겨요. 그 문제점이 어떤 거냐면, 자, 코드로 보셨을 때 제가 프린트 오브젝트 리스트라는 메소드를 만들어 놓고요. 파라미터로 리스트 객체를 받아요. 그런데 저는 이 리스트 객체를 받을 때 이 타입 파라미터로 오브젝트가 오는 리스트를 받잖아요. 그런데 제가 원래 의도한 바는 이 리스트의 제너릭 타입을 오브젝트로 두고 여기에 스트링이 올 수도, 인티저가 올 수도, 아니면 특정 예를 들어서 커스터머 객체가 올 수도 있도록 만들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런데 자바의 제너릭의 타입 파라미터는 불공변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메소드를 정의해 놓고 파라미터로 다음과 같이 리스트를 정의해서 호출을 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에러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리스트의 오브젝트 타입과 리스트의 인티저 타입 파라미터를 갖고 있는 이 두 개의 타입은 서로 같지 않다라고 이 에러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오브젝트 리스트, 즉 리스트를 받았을 때 그 리스트를 가지고 다양한 프린트, 출력을 해주는 메소드를 만들고자 했을 때 오는 파라미터에 따라서 리스트 스트링 타입 파라미터가 리스트의 스트링을 받는 메소드, 그리고 리스트의 인티저를 받는 타입 파라미터로 갖는 메소드, 아니면 리스트의 커스터머를 타입 파라미터로 받는 파라미터를 갖고 있는 바로 그 프린트 오브젝트 리스트라는 걸 메소드를 따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걸 로직적으로 일부 좀 푼다면 하나의 메소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 안에는 if, else if 이와 같은 형태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따라서 이 부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도입된 게 있는데 바로 그게 와일드 카드예요. 와일드 카드의 기호는 보시는 것처럼 물음표 기호인데요. 이 와일드 카드를 어디에 적용하냐면 제너릭을 선언하는 꺽쇠 안에다가 물음표를 둬서 여기에는 어떤 형태의 객체들이 들어올 수 있다를 정의할 수 있는데요. 그 와일드 카드의 종류가 아래 표에 정의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제너릭 타입 파라미터에 단순히 물음표만 적으면, 자, 언바운디드 와일드 카드라고 해서 모든 타입이 가능하고요. 즉, 이 리스트라는 클래스가 만약에 타입 파라미터를 물음표로 정의했다면 어떤 객체든지 타입 파라미터로 지정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요. 우리가 정의할 때도 그렇지만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제너릭 클래스를 만나보시기도 어려울 거예요. 자, 그렇게 이 언바운디드 와일드 카드라는 물음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자, 와일드 카드 익스텐즈 T라고 선언하는데, 자, 상위 클래스 제한이라고 해서요. 자, 타입 파라미터 T, 그러니까 T에 우리가 어떤 클래스를 정의하겠죠. 예를 들어서 스트링이라고 정의한다면 이 스트링 클래스의 하위 클래스, 즉 스트링 클래스를 상속하고 있는 모든 클래스는 이 타입 파라미터로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와일드 카드의 슈퍼 T라고 하면 이 T가 타입 파라미터를 저희가 또 마찬가지로 스트링으로 지정을 했다면 스트링 클래스의 상위 클래스, 즉
부모 클래스는 모두 지정을 할 수 있는 형태, 타입 파라미터로 올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코드로 다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스트리라는 클래스가 있고 페이퍼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그리고 이 페이퍼라는 클래스는 머터리얼이라는 클래스를 상속하고 있는 클래스예요. 그리고 박스라는 클래스, 제네럴 클래스를 정의했는데, 자, 타입 파라미터로 올 수 있는 것은 익스텐즈 머터리얼이에요. 이렇다는 얘기는 머터리얼 클래스를 상속하고 있는 모든 클래스는 타입 파라미터가 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new 박스를 인스턴스화하면서 스트리라는 이 머터리얼이라는 클래스를 상속하고 있지 않은 클래스를 제너릭의 타입 파라미터로 넣었을 때는 에러가 발생을 하겠고요. 반대로 박스라는 클래스를 인스턴스화할 때 타입 파라미터로 머터리얼 클래스를 상속하고 있는 페이퍼라는 클래스를 파라미터로 주었을 때는 이상 없이 인스턴스화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와일드카드의 이유이고 와일드카드가 갖고 있는 문법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어떤 특정 제너럴 클래스의 표현을 봤을 때, 타입이나 메소드의 표현을 봤을 때, 아, 물음표 익스텐즈 t 혹은 물음표 슈퍼 t라고 되어 있을 때 그 익스텐즈와 슈퍼의 의미는 이 상위 클래스 제한이냐 아니면 하위 클래스 제한이냐의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제너릭의 타입 파라미터에 대한 불공변성을 갖는 성질 때문에 이와 같은 와일드카드 문법이 추가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제네릭 메소드의 표현 방식과 그리고 제네릭 메소드를 정의할 때 고려사항들 간단하게 보고 이번에 제네릭 이해하기에 대한 노마디안 플래시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앞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설명드렸던 제너릭 클래스와는 그 표현 방식이 다소 여러분들께서 어색하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의미는 똑같습니다. 이 제너릭 타입, 제너릭 클래스는 가지고 있는 특정 객체에 대해서 그 타입을 다양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형태였다면, 이 제너릭 메소드라는 것은 하나의 메소드를 정의하고요. 다양한 타입의 파라미터로 메소드 호출을 가능하게 하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 타입 파라미터가 무엇이 될지에 대한, 이 타입 파라미터는 이 마찬가지로 메소드의 파라미터 전달인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반환 타입이 될 수도 있죠. 이 타입 파라미터에 대한 형식이 무엇인지를 지정해 주는 것은 이 반환 타입 앞에 이렇게 꺽쇠를 놓고 제너릭 타입은 무엇이다라고 정의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제너릭 메소드는 이 타입 파라미터를 이 앞에 어떻게 정의해 주느냐에 따라서 이 타입 파라미터를 다양하게 전달해 줘서 메소드를 수행시킬 수가 있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 메소드, 제너릭 메소드를 표현할 때에는, 그러니까 호출하거나 할 때에는 이 타입 파라미터에 대한 명시를 굳이 해 주지 않아도 이 타입 파라미터를 만약에 스트링으로 지정을 했다면 이 자동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실제 호출하거나 할 때는 이렇게 타입 파라미터를 꺽쇠 안에 넣어 주진 않아요. 물론 넣어 줘서 호출을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무슨 얘기냐면, 자, 이와 같은 호출, 제네릭 이와 같은 호출도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이 부분은 생략하고 호출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너릭을 표현할 때 저희가 교재의 맨 처음을 보면, 자, 이 우리가 저희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처음에 보면 지금 보시는 이 sorted라는 메소드에 앞에 나온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 지금 파라미터로는 리스트의 t, 그리고 죄송합니다. 반환 타입으로 이 선언된 리스트의 t, 그리고 파라미터로 전달되는 리스트의 t, 이 타입 파라미터의 이 t의 정체를 설명하는 내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시 이 메소드로 돌아가서요.
이 타입 제너릭 메소드에서 우리가 제너릭 메소드를 정의한다라면 그때 이 고려해야 될 사항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제너릭 타입 파라미터의 상속 관계는 앞서서 우리가 불공변을 얘기했던 것처럼 이 제네릭 클래스, 즉 제네릭 타입과 마찬가지로 타입 파라미터 간에는 형변환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서 보셨던 것처럼 이 와일드 카드가 적용돼서 사용되는 경우가 있겠죠. 자, 그 부분이 있고요. 이 제네릭 클래스, 즉 제네릭 타입 내부에서도 제네릭 메소드를 정의할 수 있다. 즉 제네릭 메소드는 일반 메소드에서도 정의할 수 있고 제네릭 클래스에서도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스태틱 적용이 가능하다 등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네릭 클래스를 정의하거나 제너릭 메소드를 정의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크게 많지 않습니다. 앞서 우리가 이 제네릭 이해하기를 처음 설명드리면서 저희가 이 글을 쓴 이유,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제작해서 여러분들께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이유는 이 제너릭의 다양한 문법들을 우리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거나 다양한 코드를 보면서 만나실 수가 있는데, 그때 이 문법, 이 표현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러분들께서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작한 영상이고 글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너릭 이해하기가 저희가 시작하는 노마디안 플래시의 이 첫 번째 이야기였는데요. 다음 시간에 좀 더 다른 주제, 여러 다양한 주제로 여러분들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노마디안 플래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